네, 안녕하세요. 도시스쿨 부소장 이유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일전에 제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메일로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 토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독자님의 질문을 같이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토지가 있다면, 나에게도 이런 임야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소장님. 네, 예전부터 팬입니다. 소장님도 물론 팬이었고요.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계신 물건 상담 드립니다. 지금 20년째 방치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이제 알려주셨고요. 이제 질문이 4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산청군에 세 필지가 있는데 활용법을 문의 주셨어요. 요즘 부근이 펜션 전원주택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 토지 개발하시는 분께 문의드리니 333 필지 앞에 국어 점용하면 되지만 집 한 채 정도 지을 수 있다고 비추천하시네요. 임야는 대부분 임업용이라 개인 산청로를 하겠다고. 또 다른 분은 감벌하고 수종 갱신해서 가꿔라고 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애견 장례식장, 수목장 정도 지인이 괜찮다고 그러고 태양광은 평지만 가능한가요? 이런 유형의 땅은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떤 활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해당 주소를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국어 점용하고 집 한 채 정도 지을 수 있다. 이건 토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감벌하고 수종 갱신해서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 거는, 감벌이란 말은 이제 벌목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많이 있겠죠. 그 나무를 이제 없애고 그 수종, 나무의 수종을 갱신 다른 걸로 바꿔서 다른 나무로 수목원 이런 걸 하신다면 이쁜 나무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가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은 주소를 보겠습니다. 단성면 청계리 333 산 65번지. 지도에서 보시면요, 요 단성군이라는 데가 산청군, 그 경상도 남쪽에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좀 남쪽 편에 있죠. 이런 사천에 가까운데 산청군이라고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청계리라는 지역에, 근데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지들이 최근 이제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캠핑파크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도 있고요.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가 지금 보면은 333 이 필지와 334 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 65라고 이게 큰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좀 커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한 필지, 그 다음에 334 두 필지, 그 다음에 여기 산 65번지까지 이렇게 총 3필지입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이제 현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전으로 되어 있고 작은 필지, 임야로 두 필지 정도는 지금 이게 어떤 도로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큰 임야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만 본다면은 이제 임야예요. 그냥 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뭘 해야 되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봐야 됩니다. 청계리 333번지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1207제곱미터예요. 한 300평이 좀 넘고 400평이 조금 안 되는 평수고요. 평수로 보면은 365평이네요. 공시지가가 한 10,0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3.3제곱미터 곱하면 30,000원 정도 되고요. 생산관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거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생산관리 지역이고, 여기 앞에 아까 그 현황도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게 천으로 되어 있어요. 천. 그래서 천으로 되어 있으니 아까 그 다른 분이 조언해 주셨을 때 국어 점용 허가를 맡아서 여기다가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라. 근데 이제 한 채 정도만 할 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그것도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65평이고 여기 뒤에 334번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뭐 한 이렇게 낸다면은 여기에 한 필지, 여기에 뭐 한 두 필지, 그 다음에 여기 한 3개, 4개 정도, 이 필지를 제가 이제 미리 확인해 봤는데요. 한 500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 두 필지는. 500평이면은 그래도 전원주택 단지 한 4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구독자님도 한 필지가 아니라 이 부분을 국어 저명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조성을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내고 단지를 한 4개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평수가 산 65번지인데요. 산 65번지의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보시면 면적이 46,285제곱미터예요. 약 한 14,000평 가량이 되거든요. 14,000평 엄청 크죠. 공시지가가 900원이에요. 공시지가가 한 3,0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야로서 조금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나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지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보전관리 지역이죠. 보전관리 지역이니까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도 좀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산지라도 보전 산지가 있고 준보전 산지가 있습니다. 준보전 산지는 개발하기가 조금 용이한 거고요. 보전 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 임업용 산지도 보전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준보전 산지는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거의 준보전 산지가 조금이고요. 보전 산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준보전 산지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개발하는 데는 조금 제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만 토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14,000평이니까 앞서 두 필지하고 합치면 한 15,000평 가량 되는 토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전원주택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 한 채 정도 지을 수 있다고 비추천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채 이상, 한 4채 정도는 기획을 잘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감벌하고 수종갱신,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벌목한 다음에 수종을 갱신하라는 건데 요게 괜찮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태양광은 평지만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요. 태양광이 평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임야도 되지만 태양광이 설치하는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태양광 그 판하고 그런 걸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산이 이렇게 높고 뭔가 공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라면은 투자성이 안 나오는 거죠. 좀 평평하고 개발하고 공사하는데도 좀 용이한 토지라면 좀 쉬운데, 그래서 태양광 해서는 아마 최근 들어서는 재미를 이렇게 보려면 땅 가격이 한 3만원? 2만원 이하에 돼야지 좀 단가가 나올까. 지금 현 상태에서 태양광에서 수익을 보는 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에도 봤는데 태양광 사업으로 이게 뭐 매달 얼마씩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나중에 말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태양광은 좀 비추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보시면 건축 가능 여부 333번지 앞에 국어를 점용하면 집 한 채는 지을 수 있을까요? 국어 점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보면 토지 333번지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에요. 여기 앞이 이제 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길처럼 생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현황 도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유성 지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어 점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국어 점용 허가 받는 담당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내가 여기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국어 점용 허가 받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면 돼요. 문제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혼자 하기는 힘들고요. 이게 건축까지 같이 하는 거라서 토목 설계랑 건축 설계, 설계사 사무실을 끼고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절세 여부. 임야는 현재 아버지와 숙모님이 반반씩 지분입니다. 숙모님은 애착이 별로 없으시고요. 제가 숙모님 지분을 제 명의로 사고 아버지 지분을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명의로 사고 나중에 상속받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질문자님이 15,000평 되는 토지를 다 이제 명의 이전을 한다는 건데, 제일 처음에 이제 숙모님한테 사고 아버지한테 증여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숙모님한테 산 다음에 상속받는 게 나을까? 통째로 상속받는 게 나을까? 이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 물건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아무래도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상속세가 면제되는 구간이 크기 때문에 증여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공시지가로만 봤을 때 뭐 평당 3,000원이라 하더라도 평당 3,000원이다 하더라도 15,000평이면 4,500만 원이고 또 나머지 토지도 있지 않습니까? 숙모님을 제 명의로 살 때 좀 매매가 위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증여받아도 그 토지가 이 임야가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금액이라면은 지금 첫 번째 생각대로 하셔도 되고요. 증여받는 금액이 커서 뭐 증여세가 조금 나온다
그러면 이 두 번째를 하셔야겠죠. 이 상속받는 금액은 한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 좀 사시고 나중에 상속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정확히 얘기 드릴 수가 없는 게 그 금액이 얼마가 산정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방치 상태라 잡목이 우거진 그냥 자연림이고 경사도도 애매해서 펜션 단지로 개발하기도 그렇고 수목림이나 자연림, 애견 장례식장 등 다른 걸로 가능한지, 이런 땅은 요즘 어떤 것으로 개발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일단 알려고 한다면요, 이 임야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경사도도 애매하다라고 하셨는데 경사도가 몇 도인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조금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주변에 있는 토목설계 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조금 상담을 하셔서 어떤 걸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어떤 게 하는 게 낫겠다는 그 기획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나라에서 이제 임야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이트예요. 한국임업진흥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산림정보 다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림정보 다드림을 클릭하시고 여기 산림정보 다드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당 주소를 치는 겁니다. 토지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산 65번지. 이거는 임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니까 산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토지를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 사이트에서 분석을 합니다. 이 임야는 어떤 게 지금 심어져 있고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다 산림청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퇴적, 산수유, 담, 고비, 구절초 이런 거 하는 게 좋다. 가능은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뭐 약초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뭐 두릅, 곤들레, 곤달비, 고비, 마, 천마, 하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가능할 수 있다 얘기 드리는 거고요. 산림 청정도 이런 거는 매우 높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청정도니까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대표 수정이 소나무로 되어 있죠. 이 임야에 소나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급지고 표고 200에서 300m 정도 되는 거고요. 방위는 서향, 경사도가 20에서 25도랍니다. 그 개발하는 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5도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산청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5도 이하라도 개발이 가능하다라면은 이 임야는 대수가 있는 거죠. 30년에서 40년 된 나무고, 울패도라는 건 71% 이상이나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나무가 우거지게 되어 있느냐, 이 울패도 얼마나 이제 빡빡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울패도가 100이면 전부 다 이제 나무인 거겠죠. 울패도도 70도면 높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임야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세 정보를 클릭하셔서 상세 정보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소나무하고 밤나무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이 구독자님의 임야에는 채적지가 이제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거는 뭐 호두, 대추, 다래, 산딸기, 은행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산나물 종류에는 뭘 할 수 있냐 여기 쭉 나와 있죠. 산나물을 뭘 할 수 있는지를. 그다음에 약초도 나와 있어요. 약초, 이런 약초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약초 중에서 뭐 더덕, 고사리, 뭐 도라지, 그다음에 두릅, 곤들레, 고비 이런 거 중에서 더 생산성이 높은 거를 내가 해야겠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약용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고요. 수액류는 고로쇠 나무 있지 않습니까? 고로쇠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지금 뭘 할 수 있는가를 일단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설계사무소나 그 해당 군청에 가서 내가 뭐 어떤 거 할 건지를 얘기를 하셔야지 뭘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담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보셨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내가 어떤 게 더 생산성이 좋을지, 여기에 수목원을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애견 장례식장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수목림이라 한다면은 그에 맞는 나무를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거기까지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나무를 임야를 가꿀 수 있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맞은 다음에 어떻게 개발한다는 게 좋은 건지,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개발하니까 저도 이렇게 할까요? 라는 거는 다릅니다. 그 해당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보시면 여기서 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소나무가 53%고요 밤나무가 44%예요.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밤나무는
이 정도고 여기 안쪽에 있는 거고 여기 소나무는 여기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나무가. 네, 기타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거의 소나무하고 밤나무예요. 그럼 내가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소나무나 밤나무를 다 없애야 되는데 소나무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소나무를 마음대로 벨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제가 산청구청에 산림과에 전화를 해봐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산청구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라고 해서 산청군이 그걸로 지정이 됐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찾으면서 처음 알은 건데요. 소나무에 있는 병이에요. 그럼 이게 병에 걸리면 재선충병이라고 다 이제 소나무가 말라비틀어 죽는 거죠. 여기 방제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되어 있는 지역들은 소나무를 마음대로 우리가 벨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벨 수가 없으니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50%가 넘는 소나무를 활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소나무를 베서는 안 돼요. 이 재선충병 방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밤나무를 베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밤나무도 45% 정도 있으니까 뭐 밤나무를 베고 이걸 활용하는데 나무 베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나무를 심는다라고 할 때, 내가 아까 수종갱신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나무를 바꾸는 거. 그럼 산림청에서 인정해주는, 권고해주는 나무를 심으면 산림청에서 벌목이나 이런 걸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뭐 약초라든가 산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럼 그런 걸 내가 하고 싶으면은 밤나무를 내가 다 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베는 거부터 시작해서 인건비하고 나무도 이제 적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000평가량 되는데 지금 한 50%가 밤나무니까 한 7,000평은 밤나무란 얘긴데, 이런 비용 다 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저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총론을 드리자면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이제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요. 호재 없는 지역에 만 평, 2만 평, 10만 평 이런 넓은 토지보다 개발이 용이한 호재 지역에 뭐 작은 100평이나 200평 이런 토지가 거래라던가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구독자님 임야 개발하는데 이게 제가 뭐 하면 좋겠다라고 딱 얘기 드리면 좋겠는데, 해당 지역마다 경사도 조례 이런 것도 다 틀리고 수종을 갱신해서 하는 것도 다 틀리고, 그리고 이 지역에 뭐 아까 수목원이나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주변에 물이 있거나 경치가 좋아서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이렇게 경치가 그렇게 딱히 뭐 물이 흐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목원 이런 데도 개발하는데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보셔서 내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어떤 걸 하면 부가가치가 높겠다라는 거를 이 구독자님만의 본인만의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 이거는 솔직히 그 지역 특성마다 이런 거에 너무 틀리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임야를 15,000평 되는 임야를 잘 갖고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